네, 우리 이 전 시간까지 해서 6가지의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에 따른 지적정지 절차를 보았는데 이 6가지가요,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정지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축척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장을 넘기시면은, 115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이요,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은. 앞부분까지는 그래도 좀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좀 복잡하니까요. 자,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척 변경 관련돼서는 먼저 크게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먼저 설명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설명한 내용을 책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적도가 있다고 해보죠.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적도에 이제 여러 필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구도심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구도심, 뭐 이런 데들은 뭐 토지가 물고기 비닐처럼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 여기 안에 이제 지봉과 지목을 적게 되는데요. 이걸 또 다시 뭐 땅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걸 또 분할이 이루어지죠. 또 분할되고 이렇게 분할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할되고 그럼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여기 안에다가요, 지번하고 지목을 적어야 되는데 이거 적을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요. 또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올려놓고 거기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측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도면을 확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도면이 만약에 1200분의 1 도면이었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건 너무 도면이 작아서 적기가 힘들고 면적 측정이 힘들다 그래서 이걸 2배로 확대를 시킵니다. 자, 2배로 확대를 시키면요, 가로로 2배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도 2배가 커지는 거죠. 세로로 2배. 그래서 크게 만들어집니다. 2배로 확대해야 돼요. 2배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600분의 1로 만든다는 거죠. 600분로. 그러면은 커지게 되겠죠, 도면이. 자, 그러면 커다란 도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지적도 도면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 40, 세로 3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요, 결국 4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4장으로. 4장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4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커지겠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면적을 측정하기도 편해지고요. 여기다 지번이나 지목을 쓰기도 굉장히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요. 축척을 어떻습니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축척 변경. 근데 실제로 축척 변경은요, 이렇게 600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확대를 600분의 1로 했는데 실제로는요, 500분의 1로 합니다. 500분의 1. 축척 변경은 다 500분의 1로 축척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0분의 1보다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모양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실제적으로는 다 500분의 1로 합니다. 500분의 1로 축척 변경을 하면서요,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측량을 하면서 좌표까지 정합니다. 좌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500분의 1을 만들면서요, 좌표까지 구합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어떻습니까? 면적 측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측량하면서 좌표를 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제 도면을요, 이렇게 확대를 이제 커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면을요, 확대를 한 다음에 이것을 4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버리면은 더 정확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다시 다 측량을 합니다. 이걸 다시 다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측량을 합니다. 자, 측량을 해가지고 그때 측량을 할 때 이제 좌표 값까지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도 높이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사업이 되겠죠. 이 많은 필지에 대해서 다시 다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든다는 것이 엄청난 사업이 됩니다.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지적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전부 다 축척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뭐 평택시 전체를 축척 변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도 몇 년이 걸리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기서요, 시간과 돈이 단순히 많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요,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자, 이 토지에 이 토지 여기를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등록했는데 다시 다 측량을 해가지고요, 다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은 과거의 면적보다요 더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다시 측량을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 지적도가 오래전에 했던 측량을 기초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측량을 이제 정확하게 하다 보면요. 다시 지금 새로운 기술, 발전된 기술로 측량을 하다 보면은 어떤 토지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표지의 면적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축적 변경을 이렇게 하려면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축적 변경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가 엉켜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이제 축적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직권을 하든 신청을 하든 간에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든지 직권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요. 모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 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모든 내용을요.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요.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자, 이 위원회에서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람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또 의결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요. 자, 의결을 거쳐서 바로 그러면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의결이 거쳤다고 하더라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은요. 지번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지번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지번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부여되어 있겠죠.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면 여기가 만약에 14번지다 그러면은 15번지가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 밑으로는요, 38번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같은 도면 안에 어떻습니까? 비슷한 서로 인접한 지번들이 없고요. 또 옆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도면 안에 비슷한 지번들이 없다 보니까 또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도 지번도 다시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같은 도면 안에 비슷한 지번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도 다시 부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이 안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 안에서 먼저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에서 지번을 비슷한 지번들끼리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서 이 안에서 비슷한 지번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번들이 같은 도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안에서 지번을 다시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번도 다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지번을 변경할 때는요.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는데 지번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지번 시간에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고 했어요.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은 또 지번도 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대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자기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 자, 그래서 이 세 단계가 모두 나오면은 승인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축적 변경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축적 변경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승인까지 떨어지면 비로소 축적 변경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축적 변경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다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측량을 하려면은요. 여기 토지 소유자들 아니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요. 측량할 수 있도록 지상 경계점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를 설치를 해야 경계점을 설치해야 그걸 보고 측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나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축적 변경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측량할 수 있도록 경계점 표지를 이제 설치한다는 거죠. 시행이 됐다라고 승인이 떨어지면요. 그럼 경계점 표지 설치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이것은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공고가 되면 먼저 공고부터 해야 되겠네요. 공고를 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요. 공고를 합니다. 공고. 자, 이제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공고를 하게 되면요. 공고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요. 30일 이내. 죄송합니다. 여기가 20일 이내. 30일 맞아요. 자,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20일 이상 공고. 이것도 날짜들이요. 중요합니다.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날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행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된 때로부터요. 30일 이내에 이렇게 경계점 표지들을 설치한다는 거죠. 소유자나. 측량할 수 있도록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공고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설치합니다. 축적 변경은요. 날짜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날짜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경계점 표지를 보고 어떻습니까? 측량을 실시하게 되겠죠. 축적 변경을 위한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요. 뭘 정하냐면요. 자, 그러면은 측량을 실시하면은 지번들이 더 바뀐다는 거죠. 측량을 다시 실시해서 지번도 바뀝니다. 지번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측량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서 실제 토지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이 다르면 그 지목들도 어떻습니까? 다시 조사해서 다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 측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면적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도 새로 정하는 거죠. 도면 다시 만들면서 경계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측량하다 보니까 면적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0분의 1로 바꾸면서요. 좌표도 새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도 새로 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요. 다 바뀌어요. 토지의 표시가. 뭐만 안 바뀌겠습니까? 동 이름까지 바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소재만 제외하거든요. 다 바뀐다는 거죠.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축적 변경은 이제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축적 변경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번도 바꾸고 새로 정하고 지목도 정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도 실시하고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래서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요.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등록하면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간단할 텐데요. 측량을 다시 실시해서 다 바꾸게 되는데 특히 이제 면적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요. 어떤 토지는 면적이 증가되기도 하고요.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면적 증감에 대해서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는 거죠. 면적 증감에 대해서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은 면적 증감이 생기게 되고요. 면적 증감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른 이제 청산 절차를 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로 들어가요. 청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청산.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청산금을 납부하게 하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그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청산을 하게 될 테니까 그 한 필지 한 필지가 면적이 얼마만큼 어떤 토지가 증가되고 어떤 토지는 얼마만큼 면적이 줄어들었는지 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된 장부에 따라서 청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면적 증감을요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번별 조서라고 합니다.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라는 거. 이것도 좀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면적 증감을 지번별 조서에 다 기록을 하고요.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을 기록해 놓은 조서를 말해요. 그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청산을 들어가는 거죠. 청산. 청산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청산하는 절차로서요. 그러니까 요 절차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청산을요. 먼저 지번별 조서를 다 쓴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청산금을 먼저 공고를 합니다. 청산금 공고는요. 한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청산금 공고할 때 이런 게 나와요. 1제곱미터당 청산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 그래서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은 10제곱미터가 늘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납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이제 지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청산금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고를 한 다음에요.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청산금, 개별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합니다. 납부 고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이 줄어든 사람이 있겠죠. 줄어든 사람은 돈 가져라고 해요. 돈 가져가라. 그래서 지급,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수령 통지를 합니다. 돈 가져가라라고 수령 통지를 한다는 거죠.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 통지, 그다음에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 고지라는 거죠. 이 수령 통지나 납부 고지는요, 공고가 된 때로부터 이제 20일 이내에 합니다. 20일 이내. 2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이제 납부 고지나 이제 수령 통지를 합니다.
그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은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수령통지를 한 사람한테도요,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통지를 받은 사람한테는 3개월 이내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3개월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이제 나왔어요. 공고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했는데, 자, 납부고지 수령통지가 개별적으로 왔는데, 내 토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져가라고 한 돈은 너무 적게 나왔다는 거죠. 또 내 토지는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납부고지 나오는 돈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뭔가 잘못됐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너무 적게 나온 거냐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있는 때로부터요, 1개월 이내에 이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날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의신청 절차까지 다 끝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납부를 한다든지 모두 지급을 하게 되면은 청산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면은요, 이때 이제 모두 끝나게 되면은, 자, 끝나면과 동시에 이제 축척 변경은 모두 끝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자, 측량하고요, 측량. 보통 우리는 그전에는 뭐 측량만 하면 끝나는데, 측량하고, 그 다음에 청산까지 모두 끝내게 되면은, 모두 끝났습니다. 축척 변경이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축척 변경에 대한 확정 공고를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확정 공고를 해요. 그리고 확정 공고를 한 다음에 그 공고된 내용으로요, 지적공부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한다는 것은 정리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청산 단계까지 모두 거친 다음에 이제 확정 공고를 거쳐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이동은 그러면 언제 있었냐고 보느냐면요, 확정 공고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공시된 내용대로 이제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지번이라는 것이요. 지번이 만약에 이 토지가 100번지다라는 것은요, 언제부터 이 토지는 100번지가 되느냐, 지적공부의 100번지로 등록된 때로부터 100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그렇죠? 만약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번이 등록이 안 됐어요. 등록이 안 되면 아직 지번이 없는 상태고, 몇 번지로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토지의 그 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적 변경도 원칙적으로는 다 일반적으로는 다 등록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축적 변경에 있어서는요, 이미 이때 공고가 되기 때문에 이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의 이동은.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이동은 이때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은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등록됐을 때 그때 토지의 이동이 있게 되고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공고한 때 이때 공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축척 변경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축척 변경의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먼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자,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칠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의의 보시면요. 축척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 내에서만 축척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지지 지적도 위에다가요, 임야도가 들어가 버리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도 틀린 말이고요. 오로지 지적도 내에서만 축척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다음이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 우리는 축척 변경이에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밀도를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한다라고 먼저 용어의 정의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대상은요. 대상은 뭐 이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상은 넘어가시고 자, 절차 보죠. 절차 신청해 가지고요.
자,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동의.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요. 오른쪽에 있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3분의 2 기억하시고요. 자, 동의를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까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가 아닌 시도지사 승인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승인도 있어야 된다. 자, 여기 기억하시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큰 흐름이요. 이런 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큰 흐름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시도지사, 축척변경 승인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보시면 공고 있죠. 그 다음 단계, 공고. 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맨 오른쪽에요. 자,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 주 줄이죠.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자, 20일 기억하시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반가로 4번에 있죠. 108페이지. 반가로 4번. 자, 공고가 떨어지면요, 반가로 4번에 밑에 있죠. 자, 축척변경 시행자 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요. 자, 30일 이내에 있죠.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령으로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점 표지 설치.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30일 이내 기억하시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계점을 보고 어떻습니까? 경계점을 보면서 측량을 실시한다. 자, 결국 축척 변경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 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측량 실시. 반가로 5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만 좀 기억하시죠. 동그라미 1번만.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한다라는 거죠. 새로이 정한다. 다 정한다는 거죠. 소재만 빼고는 다 바뀐다는 거죠. 자, 이때요. 거기 밑에 보시면 4번 보시면요. 4번 보시면은 다시 면적을 측정했으면요. 그 측정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에 대한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면적 증감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측량을 했는데요. 면적 증감이요.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오차가 있는데 면적 증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허용 범위 이내예요. 이내. 아주 작은 오차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측량하게 되면 다시 똑같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청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청산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이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 후 면적을 등록을 하겠죠. 후 면적을 등록을 하면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면요, 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축척 변경 전의 면적, 그 면적을요, 그대로 등록해 버립니다. 똑같이 등록하니까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청산할 필요 없죠. 다시 측량하면 어차피 또 똑같이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차가 발생했을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면은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서 청산하지 않고요. 만약에 면적의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등록하고서 청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보죠. 자, 기억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4번에 기억 보시면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는 이제 축척 변경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정하는데, 다만 이음 보시면요. 자, 축척 변경 측량 결과에 대해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이 오차 그 수식은 알 필요 없어요. 허용 범위 이내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허용 범위 이내라는 거죠. 자,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 다음에 청산할 필요가 없고요. 동일해져 버렸으니까요. 그 전 면적을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그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차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서 청산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했을 때요. 초과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의 증감을 지번별 조소에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청산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6번 보시면은 지번별 조서 작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는 시행 공고일 현재의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전과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이죠. 변동사항을 표시하여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자, 지번별 조서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면적 증감을 지번별 조서에 기록한다는 거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 지번별 조서를 보고 어떻습니까? 이제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는 거죠. 청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서 반가로 8번을 보죠. 7번은 넘어가시고요. 8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례가 아니라 비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해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 청산을 해야 된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 하고요. 자, 예외적으로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청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상권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필지별 면적 증감이 모두가 허용 범위네요. 그러니까 모든 필지가 허용 범위 이내면 모든 필지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동일해졌으니까요. 모든 토지를 청산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은요. 소유자 전원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원이요. 자, 우리 법불복으로 하자라고 해서요. 우리 청산을 하지 않기로요. 이 사람들이 전원이 어떻게 돼요?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그냥 청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전원이에요, 전원. 모든 사람이 다 증가됐지만 한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건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전원이 이제 합의를 하여 청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산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청산을 한다는 거죠. 청산 절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110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110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4번을 먼저 보죠. 청산 절차가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자, 청산 절차와 관련돼서요, 먼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세에 맞춰가지고 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것이냐, 청산금을. 이걸 먼저 정합니다. 그냥 정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반가로 3번을 보죠. 자, 청산금이 제곱미터당 얼마로 정해지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보시면은 청산금이 이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 주 줄에 있죠.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동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를 한다는 거죠. 청산금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보시면은 청산금이 공고됐으면요. 그 공고된 내용으로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고지,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 통지를 20일 이내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죠. 반가로 4번 보시면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에서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자 20일 이내 동그라미 치시고요.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반가로 5번에 청산금 납부와 수령 통지를 받았을 때는요. 여기는 오류가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다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6개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6개월이고요. 이것은 이게 과거에는 이게 납부고지는 3개월이고 수령통지는 6개월로 이렇게 잘못됐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게 달랐어요. 납부고지는 3개월이고 수령통지는 6개월이었는데 이것을 일치를 시켰어요. 일치를 시켜가지고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모두 6개월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책의 내용이 맞아요.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자, 6개월 이내에 내야 되고요. 그 밑에 있죠. 2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자, 수령 통지를 받은 사람한테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거고,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수령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보면 이의신청이 있죠. 이의신청. 자, 그런데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너무 적게 충상금이 너무 적다든지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의가 있는 자는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개월도 기억하시고요.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 넘기시면은요. 반가로 7번에 차익이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청산 절차를 다 거쳤는데 돈이 남았어요. 다 남았어요. 남았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이것은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그냥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돈이 나오면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하고요. 밑에는 돈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산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났어요.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109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청산 자체가 끝났으면은 109페이지 반가로 9번 하단에 보시면요. 청산이 모두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확정 공고를 한다는 거죠. 확정 공고. 그래서 자, 납부 또는 지급이 완료가 되면은 동그라미 1번 했죠. 납부 지급이 완료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그 다음에 했죠.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확정 공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은 확정 공고를 한 때는 이제 지체 없이 그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씁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축척변경 시행자 간의 토지는요,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까 설명이 됐죠. 토지의 이동은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칠판에 있는 내용이요. 칠판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축척 변경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다 외우려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요, 112페이지 보시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축척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요,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축척변경위원회가 있는데, 자, 축척변경위원회는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화 강의 때 조금 보충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축척변경의 절차,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넘기시면은, 115페이지 보시면요, 등록상 정정이 나옵니다. 등록상 정정. 자, 그래서 이제 등록상 정정도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도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신규 등록을 했다고 해보죠. 신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신청해서 신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 내가 신청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요. 신청한 다음에 이게 정확히 됐는지를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신규 등록을 한 다음에 토지대장을 한번 떼봤어요. 발급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신규 등록할 때하고 다르게요. 토지의 표시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규 등록할 때는 면적이 한 400제곱미터가 나와가지고요. 400제곱미터로 신청을 했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실제는 400제곱미터인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보니까요. 지적공부죠. 지적공부를 보니까 여기는 300으로 잘못돼 있다는 거죠. 300으로.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죠. 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등록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가 내 이름은요. 실제 내 이름은 홍길동인데 지적공부에는요. 홍기동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지적공부에. 이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르게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에요.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실제와 다른 오류가 있어요. 자, 오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오류를 이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을 때 그 등록상을 정정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상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정하는 것을 등록상 정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다는 거죠. 먼저 토지의 표시를 보죠. 자,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요. 이 토지의 표시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자, 오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류를 이제 정정하는데 정정하는 절차는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발견을 했으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오류를 당연히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 오류를 이제 정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때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걸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잘못된 내용을 자기가 마음대로 오류를 정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 버리면은 아침 먹고 와서 작성을 했다가 아침 먹고 정정했다가 점심 먹고 또 정정했다가 저녁 먹고 정정했다가 계속 하다 보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 신이 직접 지적소관청이 직접 작성한 서면이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마음대로 오류를 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신청에서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들을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첨부서면. 자, 그래서 신청에 한 정정은 첨부서면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직권으로 스스로 정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첨부서면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직권으로 정정하기 때문에 첨부서면이 없고, 우리가 신청해서 정정하는 경우는 이제 첨부서면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럼 첨부서면의 종류는요, 이렇게 되겠죠.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한 서면이 되겠죠. 오류 증명 서면이 되겠죠. 오류를 증명하는 서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목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지목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들고 와야 되고, 또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들고 와야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들고 가는데 만약에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었을 때는요. 경계나 면적의 오류 증명하는 서면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측량성과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나 면적은 측량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측량, 그러니까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다는 거, 뭐 얼마나 오류가 있느냐. 즉 원래는 400인데 300으로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측량 성과, 이게 원래는 실제는 400이다라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나 면적의 오류는요, 측량 성과도도 함께 가져야 돼요. 측량 성과도. 그러니까 지목의 오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측량 성과도를 가져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류를 증명하는 서면을 가져가는데 경계나 면적의 오류에 있어서는 측량 성과도를 또 첨부해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만약에 경계나 면적이 경계가요. 인접 토지 경계요. 경계나 면적은 측량 성과도를 가져야 되는데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요. 오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근데 인접 토지 경계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요. 인접토지입니다. 이럴 때는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가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요. 또는 승낙을 안 해주면요. 판결서를 들고 와야 돼요. 이 사람 상대로.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보죠. 자, 인접토지 경계가 바뀌었을 때하고 단순히 경계가 바뀌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자, 보죠.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자, 보죠. 경계가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여기가 과수원이 있고요. 여기 유지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자, 과수원을 위해서 유지가 있긴 한데요. 이 유지가요. 한 400제곱미터 돼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자, 400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양입이 안 되는 거죠. 양입이 안 되니까 과수원 따로 유지 따로 별개로 등록돼 있어요. 별개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지적공부에는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실제 그 유지의 위치는요. 어디였냐면요. 여기예요. 여기가 유지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400 그대로인데 위치가요. 지금 좀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조금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계를 살짝 위로 올려달라는 정정이요. 자, 이때의 정정은 어떻습니까? 면적 증감은 없는 경계 위치만 정정하는 거죠. 위치 정정이 되겠죠. 면적의 증감은 수반하지 않고 경계가 400은 그대로고요. 면적은 살짝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이면서 경계 위치만 정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경계 위치만 정정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갑이라는 사람이 둘 다 소유하고 있었으면 갑은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측량 성과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토지는요. 갑이 소유하고 이 토지는 을이 소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계가요.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경계여가지고요. 경계에서 이쪽으로 경계를 정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정. 자, 그러면 이때의 정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경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가 정정됐을 때는요. 이렇게 을의 토지가 원래 여기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자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의 정정은 어떤 정정입니까?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정정이 되겠죠. 면적 증감 수반하는 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정은 위치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면적 증감을 수반하지 않지만은 요것은 어떻습니까?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정정이 되는 거죠. 자, 면적 증감이 수반되니까 누가 손해를 봐요? 을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인접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은 면적 증감이 수반된다는 거죠. 면적 증감 수반.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 손해보는 을이 있기 때문에 을의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경계가 여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측량성과도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손해보는 을의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근데 을이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을을 상대로 승소 판결문을 가져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첨부서면이 됩니다. 첨부서면. 그래서 이런 첨부서면을 들고 와야 된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요. 이 첨부서면 뭘 들고 와야 되냐.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 양가로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한 정정해가지고요. 이거는 다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요. 이거 쭉 해가지고요. 이것은 양가로 2번. 이것은요. 토지 표시 정정 이렇게 써요. 토지 표시의 정정. 표시의 정정. 표시의 정정입니다. 둘 다는 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는 신청에 한 정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청에 한 정정해가지고요.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신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자, 신청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냥 신청서.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서류 첨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첨부 서류라는 거죠. 첨부서면.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 쓰면서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은요. 동그라미 니은부터 보시면요. 등록사항을 이제 정정할 때는요. 옆에 있죠.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오류, 변경사항,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다만 기억처럼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 정정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도 가져오라는 거죠. 측량성과도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면적이나 경계는 측량성과도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정정으로 자, 그 다음에요. 인접토지의 경계 변경. 자, 인접토지 경계 변경이라는 거죠. 인접토지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도 또 가져와야 돼요. 그 서류가 뭡니까? 기억 보시면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약에 동그라미 니은처럼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판결서를 가져야 돼요.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확정 판결서. 자, 등록사항 정정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만큼이나 좀 복잡해요. 축척 변경 우리가 정리했듯이 자, 등록사항 정정도 신청을 의한 토지의 표시의 정정은 첨부서면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첨부서면이 뭐가 되느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거죠. 자,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첨부서류는 게 필요 없죠. 자기가 직권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첨부서면은 필요 없고요. 첨부, 서면, 서류들은 필요 없고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만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원래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명백한 오류로서요. 등록을 했는데 이게 명백한 오류예요. 명백한 오류로서 만약에 정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정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이해관계인 부존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정정했다고 해서요. 이해관계인 손해보는 사람이 부존재한다는 거죠.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정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들이라는 거죠. 누가 손해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오류로서 정정을 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명백한 오류로서 정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요. 우리 법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열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요. 기억 보시면은 자, 니은부터 보죠. 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자, 면적의 증감 없이 동그라미 치고요. 자,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자, 면적의 증감 없이 체크하신 다음에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면적의 증가하면 수반하지 않고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올린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죠. 원래 위치로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면적의 증가함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면적 증가함을 이렇게 수반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면적 증가함을 수반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못해요. 직권으로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신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신청을 할 때는 첨부서면으로 뭘 가져와야 돼요? 이해관계, 즉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증가함은 두 가지가 있죠. 면적 증가함은 경계의 정정은 두 가지가 있죠. 면적 증가함을 수반해버리면 직권으로는 못하고 오로지 신청에서만 가능하고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된다. 그러나 경계 위치 정정을 하는데 면적 증가함을 수반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그냥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나머지는 우리가 그 심화 강의 시간에 보충하기로 하고요. 네 가지만 보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거 특히 중요하고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면적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은요. 기억 보시면은 자 우리가요 이제 측량을 했는데요.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측량 성과가 나왔어요. 측량 성과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여기가 400제곱미터로 나왔어요. 측량을 했더니 4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측량 성과가 나오면요. 그것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토지 이동 정리 이제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의서에 있는 내용대로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요. 400이 나왔으니까 400으로 썼어요. 400으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공 하나를 더 쳐가지고 4촌으로 잘못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측량했는데 이 토지가 실제 면적은 400이에요. 400. 400이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400으로 됐는데 등록할 때만 공 하나를 더 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지금 4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400제곱미터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400제곱미터짜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등록이 잘못됐다고 해서 갑자기 내 토지가 400짜리 토지가요. 등록이 4000으로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토지가 늘어나가지고 4000제곱미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4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명백한 오류예요. 그래서 4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요. 이것을 400으로 고친다라고 해서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고친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건 없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은 있겠죠. 아, 나도 4000짜리 좀 가져봤으면. 근데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고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원래 400짜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억이 있습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요. 이때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정하는 거. 자, 이것은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와 비슷한 것이요. 미음을 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미음 보시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측량 성과는 400이었어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쓸 때 이때 4000으로 잘못 써버린 거예요. 이때 잘못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000으로 썼기 때문에 지적공부에도 4000으로 그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등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측량은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다르게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실제가 400이면요. 정리 결의서에 4000으로 돼 있고 지적공부에 4000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4000제곱미터를 갖는 건 아니죠. 여전히 400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명백한 오류로서요. 이걸 고친다고 해서 정정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요. 이것을 400에 맞춰서요.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음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을 때 이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정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맨 밑에 있는 지읒을 보죠. 지읒.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면적 환산 잘못입니다. 동그라미 치고요. 면적 환산 잘못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면적 환산 잘못은요.
자, 우리가 과거는 평 단위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요, 지금은 제곱미터로 옮깁니다. 그러면 한 평당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를 가지고요, 100평이면 330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평인데 전자계산기를 잘못 눌러가지고요, 330으로 쓰지 않고 뭐 400으로 잘못돼 버렸다는 거죠. 440. 이게 명백한 오류죠. 명백한 오류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 뭐 100평을 330으로 세야 되는데 440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의 토지 소유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계산착오죠. 따라서 이것은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면적 환산 잘못.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보았습니다. 4가지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명백한 오류로서 정정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다음처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신청에 한 토지 표시 정정은 이때는 첨부 서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3번에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3번, 두 번째 줄에 3번이 있죠. 여기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요, 이 면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자, 면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요, 잘못된 경계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경계나 면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등록상을 전제로 해서 측량을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자, 지적공배 등록상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잘못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으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요. 쭉 첫 번째 줄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잘못된 표시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으면 지적 측량을 정지할 수가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토지의 표시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이유는요, 가끔 시험 문제가요, 토지의 표시 대신에 토지 소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오면은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된 거하고 토지의 표시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측량을 정지할 필요는 없죠. 토지의 표시는 정확히 돼 있고 소유자 표시만 잘못됐어요. 이럴 때는 측량을 정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대신에 소유자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표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요, 이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예요. 자, 토지 소유자도 이렇게 되죠.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홍길동이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자, 발견했으면 어떻습니까?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면을 가져가야 될 텐데, 자, 소유자 표시는요, 등기 관련 서류가 우선이 되는 거죠. 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갈 때는 그 증명하는 서면으로 뭘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증명 서류로요. 뭘 들고 가겠습니까? 등기 관련 서류를 가져야 되죠. 야, 등기부에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지적구매는 홍기동으로 되어 있느냐 해서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등기부에도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등기부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부터 고치고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와서 정정을 신청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등기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만 돼 있지 아직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없죠. 자, 그러면은 내 이름, 원래 이름은 홍길동인데 내가 홍길동으로 잘못됐을 때 내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미등기 토지라면요, 가족관계 등록부 있겠죠. 가족관계 등록부. 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요, 자,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에 있어서 등기된 토지, 그러니까 기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관련 서류를 가져가면 되는데, 아직 등기가 되기 전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이걸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요, 등기관이 먼저 발견했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느냐? 직권으로도 정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요,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지적소관청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등기부를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직권으로습니까? 이미 기등기된 토지, 기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기등기 토지는요,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 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느냐? 자, 미등기 토지는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지적소관청에서 마음대로 열어볼 수가 없죠. 등기부는 열어볼 수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본인이 직접 떼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기등기 토지든 미등기 토지든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으면 다 신청해서 정정은 가능합니다. 이때 가져가는 첨부 서류가 등기 관련 서류 또는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가면 되는데, 자, 그런데 직권으로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때는요, 이미 등기된 토지를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정은 가능하지만은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는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권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등기 토지만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자, 신청 또는 직권. 그러니까 이미 등기된 토지는요, 신청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상을 정정할 때는 정정사항의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어떻습니까? 등기 관련 서류죠. 자, 이렇게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자, 미등기입니다. 자, 미등기는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안 되고 오로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신청한 경우로서, 자,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하는 거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서 이제 정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요. 양가로 4번에 있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심화 강의 시간에 하기라고요. 넘어가고요. 자,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화에 하기로 하고요. 정리해서. 자,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의 정정이냐, 소유자 표시 정정이냐. 자, 이때 신청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자, 신청에 의한 경우는 이제 첨부 서면들을 가져가는데 그 첨부 서면의 종류를 보시면 되고, 직권을 하는 경우는 토지의 표시를 직권을 할 수 있는 경우들 정리하시고, 또 소유자 표시도 직권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등기된 토지만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9번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인데 위에다가 그렇게 쓰면 됩니다. 소재 변경이에요. 자,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동이나 리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인데요. 동이나 리가 변경되는 거예요. 자, 동이나 리 변경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바꾸기 때문에요, 따로 우리가 신청하고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요, 새로운 소재 동그라미 치고요.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양촌리에서 이름이 신공리로 바뀌었어요.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는데요, 아직 지적공부는 여전히 양촌리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토지는 이제 다 신공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법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아직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요, 토지 이동 절차는 모두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요, 10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인데 우리가 이 두 번에 나눠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화 강의 시간에 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뤘던 토지 이동, 그 앞에서 이전에 했던 6가지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특히 8가지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기시면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아주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에 할 텐데 간단한 제목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에서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지 절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할 때, 등록 전환할 때, 축척 변경을 할 때, 등록상 정정을 할 때 하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절차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토지 이동 정지 절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리도 있는 거죠. 소유자 정리가 좀 추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에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신청이 없으면요. 지적소관 측이 이제 직권으로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3번 보시면은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대위 신청자라고 합니다. 대위 신청자. 그래서 대위 신청자로 네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네 사람은요, 우리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줄에 다만 해가지고 있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소유자가 직접 해야 되지 대위 신청자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위 신청자가요. 네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 하는데 하나만만 보죠. 자, 3번의 맨 밑에 보시면요. 민법 404조 규정에 한 채권자인데요. 404조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가끔 나오는 뭐 채권자 대위. 그 대위라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밑에 채권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대위 신청자 이런 의미입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X 토지를 15억 원으로 매매를 했어요.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이때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직 4월 30일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요. 4월 15일 날 토지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지목이 바뀌었다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이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은 어차피 을한테 이 물건 팔았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사람은 을이죠. 을. 자, 을은 어떻습니까? 매매만 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한 그냥 채권자일 뿐입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전이죠. 이전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냥 채권자 지위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될 것이고요. 자, 매도인 현재 소유자인데 매도인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인, 즉 채권자가 갑을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자 밑에다가요. 그냥 매수인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토지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았지만은 곧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그 매수인들이 매도인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등록상 정정이요. 등록상 정정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 을이 갑을 대위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대위가 안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대위할 수도 있다. 나머지 세 사람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의 토지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필지의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신청에 들어오면요. 지적소관청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가장 잘 알 테니까 사업 시행자만 와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사업의 시행자 해가지고 시행자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지.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지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청형 또는 이제 뭐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요. 자, 지적 공부의 정리요. 자, 신청이나 직권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는요. 자, 양가로 이번에 절차만 보죠. 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토지 이동에 있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밑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뭘 작성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해야 된다. 자, 요것만 좀 보시면 되고 뒤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토지 이동에 대해서만 보았는데 이건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 정리인데 자, 소유자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이제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소유자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동그라미 1만 보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심화 때 하기로 하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자, 토지 소유자는 뭘 보고 정리한다고요?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관세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지적 정리는 어떻습니까? 지적 정리를 하는데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죠. 다만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 관련 서류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는 거죠. 직접 조사한다.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은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적 정리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지적 정리가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자, 등기 촉탁 보시죠. 자, 1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고 하죠. 촉탁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만 보죠.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뒤에 경계 또는 좌표는 가입표를 주세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류예요. 경계 또는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등기 촉탁을 하는 것이지 경계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계 좌표는 가입표 치십니다. 다만 가로 열고 보시면요. 등기 촉탁도 우리가 앞에서 첫 시간에 했던 거죠. 토지도 첫 시간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 열고 보시면은 신규 등록은 제외 이렇게 되죠. 자, 요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3페이지 보시면 지적정리 등의 통지해 가지고요.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적정리가 끝났다는 것을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라는 거죠. 통지. 자, 양가로 1번에요. 통지 대상과 관련돼 가지고 통지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통지 대상은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화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통지 대상은 최근에 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나오기가 좀 어렵다 해서 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넘어가고 양가로 이번에 통지 시기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통지 시기. 자,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통지하느냐에 있어서요. 만약에 지목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을 먼저 하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하고요. 그러면 촉탁된 내용에 따라서 등기소에서 너희들이 지목이 바뀌었다고 촉탁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를 바꿨다라고 해서 변경 등기했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이 등기관서에서는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를 했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일치가 됐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어떻습니까? 통지를 합니다.
이때는요, 확인하고 통지하면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15일 이내에.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경계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어요. 경계나 좌표 이동이 발생하면은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죠. 이건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바로 그냥 통지하면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바로 통지하면 되는데 이때는 언제까지 통지하느냐? 이것은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날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124페이지 보시면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관서의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통지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등록한 날로부터 통지하면 되는데 이것은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7일. 그래서 15일, 7일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3번은 지적공부 정제 수수료 해가지고요. 자, 원래 수수료를 냅니다마는,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네 번째 줄이죠.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이죠. 수수료를 면제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했던 것이죠. 자, 이 정도 하시면요. 좀 뒷부분은 좀 빨리 나간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의 내용들은요.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에 좀 보충을 할 테니까 지금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리고 축척 변경, 등록상 정경 이 8가지의 그 절차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등록 전체적인 정리는요. 또 나중에 다시 심화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우리가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지적법에서는 측량이 남아 있는데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